여기에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좀 바치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대통령을 수술해도 내가 일반 사람하고 수술하는 것도 똑같은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걸 대가라고 그러고, 환자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걸 명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아산재건정형외과의 원장으로 있지요. 근데 이제 옛날에 서울 아산병원의 정형외과의 교수로서 한 25년 동안 근무를 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아산병원은 이제 명예교수로 있지요. 저는 현재 아산재건정형외과 대표 원장으로 있고 지금 교수님 모시고 같이 진료하고 있는 조은식입니다. 저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정형외과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였고, 레지던트 하면서 4년차가 되면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 그 과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 컴퓨터를 고치라고. 고치고 나서 이제 자료 정리한다고 과장님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적적하기도 하고 뭐 분위기 좀 살린다고 제가 저 혹시 뭐 조우신 교수님 펠로우 좀 배워볼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게, 처음에 조우신 교수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저희가 수련받는 그 기간 자체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서 받는 사람들도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꿈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자꾸 저한테 컴퓨터를 고치라고 하시니까 저는 뭐라도 인생에 있어서 뭘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게 불가능할 건데 흔쾌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한테 전화를. 그때 이제 저희 과장님이랑 교수님이랑 또 이렇게 막역한 관계셨고, 또 교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의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좀 해주셨을 때, 와 진짜 저런 대가한테 한 번쯤은 배워봤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이제 설마 내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과장님이 교수님이랑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뵀을 때에 술집에서 또 술 한잔 받으면서 저는 사실 그때는 어떻게 교수님을 단독으로 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한테 있어서는. 왜냐하면 인공관절이나 무릎에 있어서는 대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말해도 뭐 모르면 정형외과 의사가 아닌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떨리고, 그래서 처음 만나면 너무 떨렸는데 진짜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너가 그렇게 컴퓨터를 잘한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앉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선생을 하다 보니까 제자를 뽑는데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 하나가 조 원장을 소개를 하면서 제자로 뽑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우선 딱 만났을 때 얼굴이 밝고 그다음에 똑똑하게 생겼고 성실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흔쾌히 내가 제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 교수님이 또 스프링거라고 외국의 잡지사에서 인공관절술에 대한 정형외과 한국인 최초로 그렇게 책을 만들고 계셨던 상태이셨는데요. 그때 이제 피규어라고 해서 각각 이제 어디 본문 안에 들어가는 삽입하는 그림들을 편집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일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컴퓨터를 잘하면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러면 이거 다 만들면 제가 펠로우 되나 싶어가지고 4년차 때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2주간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거 그림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교수님 제출했고, 교수님이 그때 또 학회 끝나고 나서 뒤풀이로 또 식사 자리 다 같이 탁 가가지고 저한테 이제 앞에서 저를 탁 소개해 주시면서 내년에 펠로우 들어오는 좋은 시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여담이긴 하지만은, 일단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은 불과 한 달 전이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양에 이거 그림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봐라 했더니 시험 공부보다도 그거 만드느라고 네. 아마 이제 참 혼쭐이 좀 났을 거예요 그때. 네, 맞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수님도 꿈이 있으셨겠지만 교수님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멋있는 인공관절 재치환술 전문 병원 한번 차려보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산병원에 교수님 모시고 밖에 나가서 그거를 이루는 게 제 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의 저희들의 마음과 또 밖에 나가서의 그 생리는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돈이 많고 실력도 있었고 뭐 백도 있고 했었으면 병원 올려가지고 교수님 바로 모시고 그런 멋진 병원을 차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이제 갓 졸업해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가난한데. 그래서 모시고 참고 이렇게 해서 모시다가 교수님 이거 제가 도저히 교수님 모시면서 여기서 같이는 못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그래 너 하산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하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산을 했죠. 그때 빨리 이 병원을 차려서 교수님 모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들어준다고 또 교수님 마침 또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타이밍에 제가 또 이렇게 병원에서 크지는 않지만 사실 실제로 말하면은 우리 교수님이 여기 이런 곳에 있을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서울에서 좀 더 큰 병원에서 더 편하게 계셔야 하는 분인데 그래도 흔쾌히 그때 제가 정말 누추하지만 그래도 교수님 제가 조금 모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잠 못 자고 두근거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끼는 제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조은식 원장이 2년 3년 동안에 주말도 없이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얘 이러다 쓰러지겠다. 사람 하나 살려야 되겠다 하고 내가 왔어요. 사실은 초창기에 병원을 그거 하려니까 들리는 말로는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그냥 계속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끼는 제자가 이거 이러다가는 몇 년 못 가면 쓰러진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명의라는 그 텔레비 프로에 나와서 명의가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는 명의이고 하나는 대가고 보통 이제 대가를 명의하고 이꼴을 씌우는데 그렇지는 않고 대가나 명의는 첫째는 결과가 다 좋아야 되죠. 근데 이제 대가는 내가 어느 누구를 수술을 해도 거기에 사이에 지치지 않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거 빅서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을 수술을 해도 내가 일반 사람하고 수술하는 것도 똑같은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걸 대가라고 그러고 명의는 환자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걸 명의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구분해서 이 얘기를 해요. 제 치안술은 치안술을 했는데 못 쓰게 됐을 경우에 다시 이제 하는 것이 재치안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공관절술은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맨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건데 재치안술은 그 집을 리노베이션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하는 거니까 부수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모양을 하면서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높죠. 특히 이제 사람은 이것을 다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치안술이 더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치안술 하는 경우도 제 테크닉을 많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 소개를 할 때 나만큼 그렇게 재치안술을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경우를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 특유의 그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금 편하게 쉽게 하죠. 옛날 같으면은 재치안술을 하면은 서너 시간 이상씩 걸렸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저는 대개 1시간 반 정도면 끝내요. 그러면서도 결과는 훨씬 서너 시간 한 사람마다 더 좋죠. 저는 재치안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글쎄요, 뭐 이게 너무 그걸 좀 모르지만 나 따라올 수는 없다, 사람 없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병원을 처음 차릴 때는 보통 우리 그거 하죠. 이제 뭐 비전이 뭐냐, 뭐 미션이 뭐냐. 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미션은 경기 북부에서 꼭 필요한 병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양주에다가 차린 이유가 사실은 교수님이랑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산하라고 했을 때 왔던 곳이 동두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동두천의 중앙성모병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동두천에서 가장 맹주 같은 병원인데, 핵심 병원인데 그 응급실도 갖추고 있고 그 병원에 월요일 날 외래가 1000명이었어요. 근데 정형외과 수술이 한 달에 1개 있었습니다. 와, 이 병원에 가면 내가 진짜 마음 놓고 수술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형외과를 한번 잘 키워보겠다. 근데 이제 2년 동안 수술을 정말 많이 했고 환자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합병증도 초반이니까 많이 만들었고 그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한테 이렇게 크게 막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 수가 없어요. 의정부랑 밑에까지 내려오면 한 30분, 1시간 넘게 걸리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다른 데서 수술하고 와도 뭐 재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무조건 저만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좀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아, 여기는 진짜 의사 너무 없다. 뭐 여기에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열심히 하고 나중에 개원을 하게 되면 동두천에서 차려야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좀 바치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가서 작은 병원, 큰 병원에서 개원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이제 차리려고 동두천에 와봤더니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나마 제일 북쪽에 있는 것 중에 있는 도시 중에서 그나마 건물이 있는 동네가 그때 당시에 양주역이었거든요. 양주라는 도시에 차리게 됐습니다. 소통,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가 너무 왜 이렇게 거리가 먼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병원에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어나는 분들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주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도 태어나신 모든 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 밑에다가 제가 간단한 사연과 함께 제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제가 수술한 환자는 전부 제 전화번호를 주거든요. 교수님 통해서 배운 건데 교수님이 태어나시는 환자들 일일이 다 악수하셨잖아요. 환자와 의사 간에 정말 필요할 때 먼 길을 30분 거리를 와서 질문 하나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 그럴 바에 전화하시죠 라고 하면 아, 선생님 바쁠까 봐 직접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조금 벽을 좀 허물 수 있는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주치의가 돼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소통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병원이 작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작아도 꿈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교수님도 모셨고 실력도 있고 입소문이 퍼지면은 점점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게 병원이기 때문에 초반에 저 죽을까 봐 진짜 오신 거 맞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서 봤어요. 저 혼자 아니 죽을까 봐라고 안 했어. 쓰러질까 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좀 더불어서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게 병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수요일은 그러면은 제가 교수님 이렇게 맡겨놓고 제가 좀 쉬려고 했어요. 그나마 그 쉬는 것도 제가 봉사활동 한다고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그 이제 양주시 노인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가서 방문해서 거기서 촉탁의로 이제 진료를 보고 있고요.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좀 들으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왕진하고 있어요. 예, 아파트 직접 찾아가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제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의료 지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의료 지원을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했는 게 3년 전인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양주의 의료 지원을 다 저희 병원에서 가고 있어요. 꾸역꾸역 그렇게 뭐 천일홍 축제, 회암사지 축제, 뭐 드론 축제 등등등 엄청 많았는데 그거 하나하나씩 정말 하기 싫어도 그래서 하다가 한 번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 앞에 나오는 축제에서 누가 쓰러졌는데 머리에서 피 이렇게 나오고 코에서 피 나는데 그거 의료 지원 그거 어떻게
드레싱 해주고 어디로 병원을 보내는 그걸 못 하더라고요. 의사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명 서 있기만 해도 의료 지원이 참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별거 아닌데 그게 없으니까 진짜 곤혹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지원도 저희가 양주에 있는 건 대부분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션 있잖아요. 꼭 필요한 병원 그거 지금 잘 하고 있고 마지막 발전이라는 게 이제 더 큰 병원으로 도약을 하겠죠. 아직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또 모시고 더 큰 병원으로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마디 조금 하면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뭐 신용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쉐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나눠주고 물론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벌어들이지만은 그것을 하면서도 나눌 수 있으면은 절대 욕을 얻어먹지 않거든요. 다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그것도 쉐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 가르쳐 주면은 나는 뭐냐 하는데 저는 자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눠줘도 나만큼 따라와? 나 못 따라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다 비우고 내가 쉐어해 주면은 결국은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나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쉐어를 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으면은 다 나보다 그거 허지는데 쉐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나를 못 따라온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일단 제 인생에 있어서 스승님을 만난 게 참 행운이다. 그리고 오래 갔으면 좋겠다. 우리 스승님 모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건강을 잃으실까봐 좀 걱정이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제 곁에 그냥 계셨으면 좋겠고 교수님 당뇨도 있으신데 저랑 같이 맛집 계속 다니시고 교수님이 이제 오래오래 제 곁에 계시고 또 많은 선한 가르침 주시고 또 그렇게 계시면 좋겠다. 뭐 저는 바라는 게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지금까지 뭐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하는데 가끔가다 제가 한마디씩 하는 것이 있어요. 가끔은 쉬어가기도 하고 가끔은 스피드를 조금 늦추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가끔은 뒤도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라.